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 수석강사 오주입니다. 일단 먼저 시간 내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 여름 정규랑 특강 이제 설명 드리려고 하고 뭐 병욱이 같이 듣는 거야? 반 학생들이 보여가지고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커리큘럼이고, 일단 저 같은 경우 이제 여름방학부터 하면은 일단 앞으로의 방학까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고3 과정은 지금은 일단 멀어가지고 담아두지 않았고요. 내시에 있는 뭐 고2 설명회에서는 하긴 할 건데, 어쨌든 2학년까지 과정만 현재 담아놨고, 뭐 사실 정규 때 하는 거야 당연히 다음 학기 거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여름방학 하면은 당연히 요 수학원, 여기에 이제 뭘 하냐는데 보통 수학원 아니면 수학2겠죠. 뭐 미적분이 대상일 수도 있겠으나 글쎄요, 이번 여름방학에 아무리 수학을 잘한다고 해도 미적분을 하는 건 이 3주 반에 사실상 특강을 하나밖에 못 하는데, 미적분은 개인적으로 어쨌든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무리 상위권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보인고 상위권 학생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 사실 입학 전에 한 바퀴 돌긴 하죠, 웬만하면 미적분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여름에 보겠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때 수원 수투를 다져야 될 때지 미적까지는 좀 너무 투머치하다. 일단 이 얘기는 드릴 수 있겠고요. 3주 반인데 그러면은 수1을 하느냐 수2를 하느냐, 이거는 저는 수원을 하지만 수원이 꼭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시간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예전에는 요때 수투를 했었어요. 이때 수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차피 이때 2달 되니까 2달 동안 수원 쭉 전교해서 보고 가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으나, 정확하게 그때 요때 수원을 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헤매는 거를 보고 이제 무조건 선행은 한 학기 앞서서만 간다, 전교권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이 없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사실 겨울방학에 이제 수투를 보고 이렇게 가면 좋긴 한데, 물론 이 정도는 있어요. 만약에 우리 학생이 한 번도 수투를 여태까지 보지 않았다, 그럼 사실상 요때 보면은 일단 얘 미적은 절대 못해요. 말이 안 되거든요. 수투를 이때 처음 보고 그다음 미적하는 의미 없는 1회차가 될 거야. 그리고 이때 꼭 미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원래는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세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지막이라고, 이때 미적이 마지막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미적이 한 번 더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을 좀 빠르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럼 혹시 수투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아마 수학하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전 수학만 얘기해 드릴게요, 타 과목보다는. 그러면은 수학 1, 수학 2가 있었을 때 일단 둘 다 시간을 내서 현강을 듣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일단 수학 1을 추천드리고, 수학 2는 이제 인강으로 한 바퀴 돌리는 거를 추천해요. 근데 절대로 아마 적분까지 다 못 끝낼 거예요. 셋 다 하는 게 말이 안 되고, 물론 될 수도 있겠으나 근데 그쯤 되면은 무슨 과목 하나를 안 하는 수준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분 정도까지 내용을 한번 돌아보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죠. 충분하지 않은데 일단 그렇게 해두는 게 비교적 나을 것이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클리닉 시간에 이제 뭐 수원 수투 미적 뭘 가져오도 일단 질문을 다 받아줍니다. 인강 교재여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 1 그럼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원 이렇게 나갈 때 여기 난이도 차가 굉장히 커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위 학년도 갑자기 여기서 하고 나서 겨울방학 들어가서 수험 시작했을 때 이거 왜 이렇게까지 어렵냐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지금 내신 준비해보니까 그 정도가 필요했던 거고, 다만 요 시기에 해도 이제 가면서 당연히 까먹거든요. 근데 심화 문제를 다수 다루긴 하지만 여기서는 좀 굉장히 많이 다룬다고 볼 수 있고, 이때는 정도껏 다룹니다. 한 20-30%.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애매할 거예요. 강사마다 또 막 다 하는 얘기도 다르고, 뭐 쌤 B수준, C수준 해도 이게 애매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보인고가 이제 7월 10일에 이제 시험이 끝나고, 그다음 7월 25일에 방학식 하는데, 그러면은 방학식 후에 8월 19일, 제가 날짜 이거 개학식이 살짝 헷갈려요. 19일 월요일로 기억하는데 약 3주 반도 아니에요. 3주하고 하루 정도 있는 거거든요, 평일로 따지면은. 굉장히 짧은데, 제가 그래서 이때 수학원이 화목으로 낮에 가는데 6회밖에 안 와요. 절대로 한 과목을 다 못 끝내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7월 10일에 시험이 끝났으면 7월 17일 수요일에 개강해서 방학식 전까지 정규 3타임 동안 수원에 수혈을 나가요. 수원 후반부 파트. 정규반 친구들도 어차피 하면은 계속 그걸 들어야 되고, 제 수혈을 들어보면 여름방학 때 이 정도 난이도 들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어차피 판단이 될 거예요.
아니, 너무 쉽다 싶으면은 좀 더 심화된 강의를 찾아서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쉽다는 말이 웬만하면 안 나오는데 네. 이거는 아마 학생이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일단 좀 여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따 말씀드릴게요. 난이도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고, 이제 12월 기말 후에는 뭐 확률을 하게 됩니다. 확률을 하게 되고, 왜 하냐면 이제 2학년 2학기에 들어가니까요. 이제 기하랑은 다르게 상대평가니까. 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 때 들어가긴 하는데, 뭐 지금도 2학년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일단 내용 정리를 딱 학기 중에 딱 한 번이에요. 이번에도 중간고사 5월에 있었잖아요. 5월 전에 3, 4월 중에서 정확하게 하루만 했어요. 이제 날짜 안 알려주고, 언제 하는지 알려주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비밀로 해야 돼. 근데 오늘 수원을 하는지 기하를 하는지 모르게 해놓은 다음에 일단 하루에 기하를 딱 하고 직보만 해요. 직보 항상 하면 3분의 1 옵니다. 기하 직보는. 정말 안 해요. 근데 뭐 A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저도 너무 뭐라고 하진 않는데, 우리 이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제 극상위권 이제 의대 쪽을 노리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게 다 동점이면은 기하도 어쨌든 뭐 등수 및 점수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근데 그거는 정말 모든 게 다 동점일 때 어떻게든 우열을 가리고자 하는 건데, 물론 그게 중요하긴 한데 그거를 노리는 차라리 다른 상대 평가를 더 올리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A를 맞으면 되는 과목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좀 많이 나중이긴 한데, 이때 정규는 당연히 수원을 하게 되고, 이제 1월, 2월 두 달이 있어가지고 1월에는 수초, 6월에 미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미적이 근데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을 거가 뭐냐면은, 또 이제 봄방학에 일주일간 애들 소환하는 기간이 있고요. 신학기 적응 기간. 이게 봄방에 아예, 그러니까 그 계약식이 봄 계약이랑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신학기 적응 기간에 또 그거 따로 있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부르는 날이 2월에 꽤나 많아요. 이 회차가 적게 나오거든요, 이때. 근데 어떻게든 빠듯하면 미분까지로라도 한번 좀 치게끔, 미적분의 미분까지 이렇게 해서 갑니다. 이때 당연히 풀로 가고요. 그리고 사실 이때 굉장히 큰 분기점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건 나중 얘기긴 하지만 제가 이제 지금 MD반 그리고 하이퍼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좀 이따 2학년 설명회에서는 이것도 얘기하겠지만은, MD반 같은 경우는 일단 2학년으로 갈 때 요일이 변해요. 1학년 지금 무조건 수토인데 하이퍼 수토 저녁, 그 다음에 MD 같은 경우 수월 똑같이 저녁, 토요일 오전인데,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순간 MD 하이퍼는 월금, MD는 화금으로 변합니다. 아래 학년도 그랬었고, 위 학년도. 근데 이때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MD반 친구들은 프리수능반으로 전환됩니다. 화요일, 일요일. 해서 일요일은 이제 미적, 그리고 수원 복습까지 해주고, 화요일은 수토 나가고, 하이퍼반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는 수토에 확통, 확통 내신까지 요렇게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퍼반 친구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정교권에서 좀 상위권 친구들 아니면 확통은 사실상 안 챙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 가서. 그래서 요렇게 조금 분화가 나중에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요거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 아까 그 얘기인데요. 이게 원래 수토 정규 시간에 방학 전 딱 세 타임 이렇게 나와요. 세 타임 이렇게 나오면 그동안 수학원에 수열 단원 정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특강이 방학 때 6회긴 한데 정확하게 3+6이에요. 방학 전에 3회, 방학 후에 6회. 말이 정규긴 한데 이때는 사실상 특강 개념이라서 뭐 입반 테스트를 보니 뭐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요 기간에는. 자, 근데 이 토요일 같은 경우에 이때는 오전, 오후 언제 등원해도 상관없어요. 딱 요 한 주긴 한데 한 번. 이때는 오전에 와도 상관없고 오후에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때는. 자, 그리고 이제 정규 이제 개강이 어쨌든 17일부터고 이제 수토 계속 이렇게 가는 반이고요. 자, 하이퍼반 입반 테스트가 이제 있는데, 이제 내시 2등급 이상 무시험 입반. 사실 요거를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는 안 지켰어요. 이번 중간고사 좀 많이 쉬었어가지고 꼬리표정 다 맞으면 통과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래도 이제 한 학기 등급으로 완성되면은 여기선 더 이상 태클을 걸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이퍼 컷은 이렇게 되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안 되면 어차피 하이퍼반 속도를 쫓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이퍼반을 조금 더 선호해 주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력에 맞춰서 가는 거지 무조건 하이퍼반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하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불친절하게 넘어가는 게 있어서 실력에 맞게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시험 통과하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이퍼반이 굳이 목표가 아니더라도 시험을 보면 일단 무조건 피드백을 드려요. 지금 어디가 부족하고 어느 부분을 좀 더 하시는 게 좋다 얘기를 드리고, 물론 이게 많이 안타까운 경우 만약에 맞은 문제가 거의 없다 이럴 수는, 그러면 사실 피드백을 거의 못 드리긴 해요. 이제 어떤 단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웬만큼 이제 데이터 분석되는 경우 최대한 전달 드리니까 일단 입반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저희 반에 관심 없더라도 일단 시험을 보시면 학생이 보면 관련해서 피드백은 무조건 드립니다. 네, 이제 방학식 후인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난이도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해놓기는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좀 어렵게 나갑니다. 좀 어렵게 나가고 이게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내신고쟁이를 제가 이제 넣은 이유가 요즘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책이라서 가장 시중에 있는 흔한 유형으로서 제가 넣어둔 것이고 사실 BC 수준이라고 하면 말이 왜 되게 애매하냐면 모든 수준을 다 담아요 사실. 제일 쉬운 거부터 거의 제일 어려운 것까지. 근데 완전히 이제 내신의 킬러 오브 킬러라고 하는 건 조금은 빠져있긴 한데 그만큼 정말 폭넓은 난이도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제 비중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거고. 오, 네. 이제 제 목소리 반응해주.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난이도가 어려운 파트 뒤에 빼놔가지고 이때 약간 도전하게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그 제일 후반부에 어려운 킬러 파트만 모아둔 거는 굳이 풀지 않게끔 해요. 근데 물론 이제 하이퍼반 같은 게 강제고요. 이제 그 친구가 뭐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풀만한 실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강제로 풀게 하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는 현재 단계에서 그 도달하지 못한 수준에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난이도별로 구별을 해놓고 이제 각자의 선택에 좀 맡깁니다. 근데 절대로 놀게끔 하진 않아요. 양은 항상 많이 주고요. 그래서 뭐 모의고사 기출이야도 당연히 담아서 다루게 될 거고요. 내신 고난도 문항 당연히 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난이도보다도 수업 목표 일단 사실은 함수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고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수학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함수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 함수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좀 제대로 꼭꼭 씹어 먹을 수 있게 완전히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 도구를 어떻게 쓰이는 건지를 좀 확실하게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각인시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 특강 같은 경우에 이게 되게 늦어요. 25일 목요일에 방학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화목으로 가거든요. 이제 월수금에는 이제 2학년 미적분을 하게 되고 화목으로 가는데, 근데 목요일 25일에 막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0일 화요일로 가서 6번이나. 근데 시간이 낮에 1시에서 5시. 되게 애매하죠.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첫 방학에만 이렇게 해서 2학년 특강 오전으로 가거든요. 지금 1학년도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특강 무조건 오전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매 방학에 애들을 학교에서 부를 겁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웬만해서 아마 8시부터 12시 한 다음에 뭐 점심 먹을래 말래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처음 방학이 굉장히 잘 등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후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첫 방학에는 제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오전 피해서 이렇게 갑니다. 1시에서 5시. 그래서 혹시나 6시에 뭐 대치를 가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에도 좀 맞춰서 좀 빡빡하긴 할 건데 어쨌든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 해놨고 아마 또 뭐 12시에서 1시 사이 뭐 선생님 밥 먹고 와야 되나니 뭐니 얘기할 텐데 제가 선배들 다 해봐서 알아요. 다 시간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수업 전 12시 1시 클리닉 사실 말이 이렇지 이때 거의 못 온다고 보시면 되고 후에 이렇게 남겨세요. 5시 7시. 다만 화요일에는 제가 저녁에 이제 2학년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일단 조교 친구들이 주로 해주긴 할 거고 목요일은 저랑 조교 친구 같이 네 요렇게 봐줄 겁니다. 일단 뭐 질문 못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수업 목표는 이제 사실 다 대단한 별로 거의 프로 쓴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수원이라고 하면은 그 수상화에서 수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게 하나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 만큼 흐름이 살짝 끊겨요. 그러니까 다항함수 보다가 이제 함수 좀 익혔고 근데 경우의 수로 뭐 케이스 파트 분류를 좀 배웠고 수투로 가서 다항함수 더 깊게 이해하고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어오는 게 초월함수 수원인데 그러니까 다항함수가 아닌 우리가 이제 분석해야 되는 함수들을 해서 초월함수 이렇게 배우는 건데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 대단한 별로 다 따로 놀아요. 지수로그 함수, 전혀 삼각함수랑 상관없고요. 삼각함수 수열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대단원을 못해도 다른 대단원을 잘할 수가 있어요. 물론 문제는 섞여서 나올 수 있지만 개념상의 연계가 아예 없다는 건데요. 근데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차피 다 중요하긴 한데 맨 처음에 애들이 수원을 배우면 뭘 제일 어려워하냐면 삼각함수예요.
근데 지금 이제 고3들한테 수원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혹시 뭘 것 같으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수열이거든요. 무조건 수열이야. 상위권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측 불가능한 범위에다 너무 다양성 있게 물어보고 특히 점화식 이번에 마치 6평 22번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점화식 같은 것만 나왔다면 아이들은 일단 두려움에 덜덜 떨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일수록 수열을 더 두려워하고 하위권일수록 삼각함수를 두려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삼각함수도 문제가 어려우지만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목표는 수열이 가장 두려운 단원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다른 단어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요. 수요를 어렵게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단어에 어느 정도 기초가 갖춰져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삼각함수 개념이 어렵다? 이거 어떻게 그린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일단 무조건 하고 문제들은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개념 설명은 제가 완전히 처음부터 해요. 무조건. 심지어 겨울방학에 다시 들어가서 수업할 때도 완전 처음부터 해요. 개념은 완전 기초부터 심화 개념까지 도구 정리까지 다 하고 문제풀이의 난이도가 좀 다른 건데 여름방학에는 어려운 거 좀 다소 적당히 이제 겨울방학 올라갈 때는 굉장히 많이 어려운 문제가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표인데 뭐 이제 딱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게 뭐 이렇게 해놨어요. 일단 지금 수토 이렇게 해서 MD반 이렇게 저녁 하이퍼반 가고 여기 이제 수원 특강. 그리고 참고로 지금 학기 중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같이 볼 때는 시험 봐요. 여기서 시험 이해보고 있고 여기서 따로 진도 나오고 있어요. 따로 진도 나오고 있는데 방학 때는 이때 시험 안 봅니다. 이때도 진도고 이때도 진도. 방학 때 그렇게 두 번 시험 보는 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이때는 내용 정리해야 되는 때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가냐면은 그렇게까지 막 자세하게 분화해서 제가 브로셔에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요때는 집합, 명제, 경우의 수 이렇게 같이 보고요. 근데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함수 파트는 따로 봐요. 함수 파트는 따로 봐요. 함수에서 더 심한 문제까지 푸는 거랑 안 푸는 거의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집합 명제는 같이 봐도 되고요. 경우의 수의 특징은 어차피 다 못해요. 네, 어차피 다 못하기 때문에 완전 처음부터 좀 이제 문제 쌓아나가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경우의 수 진짜 특이한 단원인 게 모든 거에서 다 밀렸던 친구가 경우의 수에서 앞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조금 달라요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경우의 수는 많이 틀려보는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 선생님의 해설을 보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우의 수의 특징은 본인의 오답이 무조건 나와요. 못 풀겠다가 답이 나오고 틀리거든요. 더 중요한 건 맞는 풀이가 아니라 내 풀이 중에 어디가 잘못됐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냥 많이 풀려보고 많이 틀려보고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난 이렇게 적거든요.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거야. 경우에서 왜 강조하냐면 제 연속 3년째 보인고 제일 마지막 시험 4개의 시험 중에 제일 마지막 시험 그 경우에서 파트만 들어갔다 하면 애들이 작살내고 있어요. 항상 그 1학년 제일 마지막 시험이 진짜 최고의 난이도고 아마 전국 학교 모아놔도 탑일 거예요. 그 정도거든요. 마지막 시험이.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경우의 수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려운 문제 50% 이상을 그냥 경우의 수에서 내버려요. 갑자기 비대칭이 장난 아니에요. 이쪽 와서.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풀어놓으면 좋을 건데 근데 또 무조건 많이 푼다고 또 잘한다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일단 많이 해놔야 더 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는 좀 굉장히 많이 줄 건데 그 경우의 수.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전반적인 파트를 좀 다루고 요거 뭐 사실 브로셔에도 있는 거라 이제 수업 뭐 나가는 거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시면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큰 얼개는 다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은 마무리하고 이제 뭐 질의응답이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